예, 인베스트 그 싱가포르 유학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뻐요. 사실은 이게 3년간의 유학 생활을 정리를 한 건데, 사실은 여기 처음에 뭐 아들과 싱가포르 유학 스토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이제 같이 출국을 했죠. 예, 같이 출국을 했고요. 그래서 CIT 과정이 나와서 파운데이션 그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끝나고 같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다시 디플로마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집을 구한다거나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한 거고, 뭐 밥값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사실 밥값 직구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슈인데 좀 지나가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늘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번 첫 번째가 이제는 보면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 유학원을 이제 만들 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학생들한테 진로 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아들을 싱가포르 유학을 보낼 때 한 2년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유학원도 다 가보고 싱가포르도 갔다 와보고요. 애 데리고 갔다 와보고, 그리고 유학생도 만나보고, 그리고 보통 유학생 만나면서 상담하면 첫 번째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왜 여기에서 상담을 하세요? 였어요, 사실. 아마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했으면 더 멋진 곳에서 더 멋진 일을 하고 있어야지 맞는데 왜 유학원에 와서 상담을 할까? 저는 여기에 좀 물음표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고, 실제 알고 간 거, 아무리 그렇게 조사를 해도 알고 간 것과 실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학이 시작과 끝으로 계획을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유학이 그냥 이 시작하고 끝이야. 그냥. 그래서, 일단은 제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27인가 26살에 저의 인생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뭐, 저의 뭐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를 한번 잡아놨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린 건데, 나는 27살에, 지금에 보면 이제 옛날 얘기가 되는 거겠죠. 뭐, 일본 엔티티 도코모에서 일을 했고, 동양증권, 한국 IBM, LIG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학교는,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정보통신, 졸업하고, 그 다음에 IT 정책, 과기대에서 IT 정책하고, 경영학과도, 이거는 경영학과는 방통대 다녔습니다. 방통대에서 또 대학을 또 나왔어요. 왜냐면 경영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대학을 2번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36에 MBA까지 하겠다. 이거 별도로 또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건 안 했습니다. MBA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사실은 26인가 7살에 잡은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고, 또 하나는, 여기도 있네요. 나는 자격증을 뭘 따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32살에 기술사라는 걸 따겠다. 그럼 어떤 분들은 기술사가 뭐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술사를 32살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돈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얼마까지 벌고 언제 집을 사고 자동차는 어떤 걸 만족하면서 사고, 이런 거를 계획을 다 잡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물론 그 중에 큰 이슈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인베스트라는 거죠. 인베스트라는 어떤 이제 그 웹사이트,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를 만들면서 이제 제 길이 약간 변화된 거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제는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이었던 거고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학 외에는 마스터 플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졸업하고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고 그러면 끝. 그 다음은 없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과 상의를 해서 사실은 이런 마스터 플랜을 나름 만들었어요. 16살에는 토플을 60을 받고 고1 때는 5.5를 받고요. 뭐 다 했습니다. 18살 때 6.0을 받고
뭐 19살은 6.5, 7.0을 받고 영어, 이건 영어에 대한 거죠. 근데 뭐 7.0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 대학을 20살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21살에 대학원을 입학한다. 근데 XX로 썼죠.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는 우리 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에 대학원 이후의 계획도 계속 있어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계속 30살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자격증은 공모전 출시했고 말 계획 그대로 책도 집필해서 서점에 출간시켰습니다. 저작권도 갖고 있고요. OCSP라는 자격증도 땄고 CMMI 심사원이라는 것도 이건 카네기 멜론대에서 하는 거예요. 카네기 멜론대 미국이죠. 네, 거기에서 하는 것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 XX 회사에 취업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면서 해서 싱가포르 대학을 계속 다녔던 거예요. 취업을 하면서. 왜? NCS 기반이니까 우리나라가. 경력과 자격증과 학력 이런 게 종합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학력만 우수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했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여기 비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오프라인에서는 상담할 때는 얘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 계획은 우리 아들의 계획인 거고 학생들의 계획은 자신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다음에 자료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료조사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2년 했습니다. 2년.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싱가포르에서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우리 학생들은 뭐 우리는 많이 보내겠다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플랜을 수립해서 이 플랜대로 그 학생이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플랜을 잡고 그걸 단계별로 해 나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이거를 만들고 그거를 관리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싱가포르 가서 졸업했다 됐다 끝 이거는 물론 그게 유학원의 일입니다. 사실은 유학원은 뭐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유학을 갈 때 그냥 싱가포르 가고 대학 가니까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같이 잡고 같이 플랜 그대로 이행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학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면허를 취득하자.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가져야 돼요. 그 면허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이권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건 돈이건 싸그리 가져오는 겁니다. 양극화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꼭 재산에 대한 양극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력에 대한 양극화도 있고요. 자격증에 대한 양극화도 있고요. 경력에 대한 양극화가 있어요. 결론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 돈에 대한 양극화로 최종 결과가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한번 얘기할게요. 이권을 가진 면허증 중에 가장 이권을 많이 가진 면허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취득하면 9개의 권리가 생겨버려요.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세무사도 할 수 있고 회계사도 할 수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권리가 만들어져 버려요. 물론 우리 아들의 계획에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플랜을 잡을 때 그냥 유학만 가면 된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고요. 너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애 유학 가는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나온 이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더 엄마보다 실제 경험이 더 많고 사회 경험이 더 많고 그리고 내가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애 어렸을 때 별로 교육에 관심 없었습니다. 동일했어요. 근데 중학교가 딱 되는 순간 내가 판단을 했어요. 애 교육을 과연 누가 하는 게 옳은 건가? 시험을 못 보면 혼내고 맨날 싸우는 트러블이 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적극적으로 현실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직접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사회생활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인맥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애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학생들은 모릅니다. 왜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학생들은 막연해요. 우리 조카도 그래요. 경영학과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학과 왜 갔니? 그랬더니 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거 너무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경영학과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일반 아빠들은 사회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 일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죠.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정보들을 애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제가 이 계획을 잡은 거고 이걸 갖고 실제 실천을 다 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걱정도 많았죠. 나 때문에 잘못될까봐. 그죠? 나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애가 잘못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죠? 그 가슴 아픔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립니다. 왜? 제가 이거 전문이거든요. MBTI의 계획성 100점입니다. 자, 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진짜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3년간의 모든 생활을 이 몇 장의 그 웹사이트, 그죠? 이미지 이거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거 위주로, 기억나는 거 위주로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이 가운데 40살이 넘은 저를, 그죠? 뭐 나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0살이 넘은 저를 우리 아들이 3번을 펑펑 울렸습니다. 정말 소리내게. 내가 내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속상해서. 근데 그 속상한 게 뭐냐? 그 속상한 거를 애한테 혼낼 수가 없었어요. 왜? 애도 잘못한 게 없거든. 내가 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정보의 미스거든요. 이 정보의 미스는 왜 일어났냐? 내가 너무나 맹신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펑펑 울면 가슴 찢어집니다.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벌면 되는데, 지금 애의 시간은 잃어버리면 뭐로도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분야로 전공을 잡으면 우리는 안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유학생 중에 호텔학과를 가겠다. 우리는 못 보냅니다. 그거는 다른 곳 가셔야 돼요. 왜? 한국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어요. 호텔학과는. 왜냐면 제가 사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유학원도 유학원이지만 인베스트라고 치면 네이버에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고 한 15년 됐습니다. 사실 이미 인베스트라는 걸 한 게.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한 7년, 8년 됐죠. 학생들을 상담을 해줘요. 직장인들하고. 그냥 해줍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해주는데, 유학원 아니고도 해주는데, 그때 이제 호텔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이런 데 가면 급여가 너무 적고요. 급여가 너무 적고, 또 하나는 뭐 영어는 당연히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일명 그 재벌집. 이미 권력자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성공에 갈 수 없는 장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롯데호텔 다니는 사람, 신라호텔 다니는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왜? 다 돌아옵니다. 이민 갈 거 아니면. 이민 가도 돌아오는 세상이에요, 지금. 왜?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이거 외국에서 나가보면 알아요. 대한민국처럼 최고가 없습니다. 전국에 세븐일레븐 다 깔려있고, 가게 근처에 다 있고, 교통망 좋고, 그죠? 사실 돈만 있으면 최고 중에 최고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물론 이제 북한 빼고, 그죠? 북한은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걸 만들 때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학과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뭐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여지가 없습니다. 단 한국에 돌아와서 전공을 바꾼다면 가능하겠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다 시키려고요. 여차하면. 여차하면은 뭐, 이제 일단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많은 돈을 주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성공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닙니다. 내 돈도. 자, 그래서 뭐 이미 너무 다른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여기 마스터 플랜의 얘기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 그죠? 아, 이거 잘못됐네요. 이런 계획을 뭐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보통은 뭐 영어 실력, 학교, 자격증, 경력, 그 다음에 어떤 대외 활동 이런 거로 단계별 활동을 다 정리하고 그걸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했죠? 시간 날 때 돌아와서 한국에서 하십시오. 시험 거기서 공부하고 생각보다 시간 많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시험만 보고 가세요. 우리 애도 그러니까 언제죠? 금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 입국해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토요일 저녁에 싱가포르 들어간 적도 있어요. 왜? 그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비행기 표가 문제가 아니니까요. 비행기 표는 날리면 여차하면 벌어도 됩니다. 근데 얘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거 없이 유학 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제 설명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에 또 다시 계속 촬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